안녕하세요. 12월 21일 화요일 HLB입니다. 오늘 시장은 강보합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미증시는 어제 1%대의 하락을 보였고 유럽 증시도 좋지 않았지만 현재 나스닥의 선물은 177포인트 1%대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보수적인 관점의 시장이지만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따라서 한 번은 상승하고 한 번은 하락하고 해서 박스권에서의 움직임으로 진행되고 있다. 저는 국내 시장의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12월 28일이 대주주 요건입니다. 내일 아침이나 또는 내일 낮에 정도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 2, 3분 정도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나하고 해당되지 않겠지 하지만 우리도 돈을 많이 버시면 10억 원 이상 가족 합산으로 인해서 또는 보유 비중이 1%,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정도를 보유하거나 또는 금액상으로 한 종목에 10억 원 이상이 되게 되면은 대주주 요건에 해당이 되어서 그 이듬해에 매매 차익을 할 적에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20%에 해당을 합니다. 물론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한다면 30%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러한 부분은 차후에 말하고 그리고 베트남의 나노코박스가 윤리위원회 만장일치로 보효과가 입증이 되었다. 그리고 내일 나노코박스는 보건부에서 나노코박스에 대해서 22일 내지 내일 3시 이전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라. 이런 부분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은 궁극적으로 HLB에 있어서의 문제점, 많은 부분들이 대표이사를 험담하고 욕설을 입에 담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 자체도 소통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 HLB의 주주 15만 명 이상은 단합이 불가능한 것인가? 겨우 최대 주주의 관계인까지 해서 10%밖에 되지 않는데 오늘은 라파스라는 이란 제가 하는 또 다른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그 라파스는 오늘 3%대도 상승을 했고 상승 시작이 상당히 좋습니다. 요 기업에서 현재 이 사측과 소액 주주 간의 그런 법정 다툼, 그리고 지분 경쟁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잠시 한번 소개를 하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 내지는 오늘부로 이제 저는 단기든 이게 매수해야 될 상황이 되지 않은가. 그래서 오늘 또 사실은 34,300원 정도 1차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한번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들이 이렇게 해야 할, 우리가 방송의 힘, 개인 방송이지만 방송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중세 때 우리 중세에는 왕과 그리고 이 사제가 있었죠. 교황이라고 하는 황제보다도 교황의 힘이 강했었죠. 그것은 바로 모든 국민이 나라의 모든 많은 사람들이 신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신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성당에 모여서 하기 때문에 모든 언론의 매체가 없는 상황에서 장악을 하게 되죠. 따라서 황제의 권한보다 교황의 권한이 높아져가는 그러한, 그리고 우리는 12.12 사태 때도 언론을 장악한 그러한 상황에 들 알 수가 있죠. 언론을 장악을 해서 잘못된 지식만 전달하는. 따라서 우리 개인 방송하는 유튜버 분들도 이러한 부분을 많은 전했으면 하는, 그래서 이 소액 주주, 우리 주주들을 단합을 해서 회사와 맞대응을 하는, 그럼으로써 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임의대로 마음대로 판단하고 진행하는 것을 경계하고, 그래서 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을 하고 매출도 돈을도 많이 벌어서 다시 배당을 환원하고 이런 부분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부분인데, 어쨌든 라파스와 소액주주 간의 연대 경영 분쟁이 본격화됐고요. 현재 HLB는 2021년 10월 27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 현황은 1361만 5212주입니다. 이제 알렉스 김이 2.2% 빠졌기 때문에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 현황은 10.49%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액 주주는 15만 4,500명에 해당을 하고요. 보유 주식수는 9,253만 9천주에 해당하고 보유 비율은 87.23%, 외국인의 보유 대략 15.7%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보유는 현재 HLB 13.55%로 정정하겠습니다. 현 시간부로 외국인의 보유율은 13.5%에 불과하고요. 따라서 이거보다는 좀 더 높아져 가겠죠. 13.5%를 빼게 된다라면 87.23%에서 13.5%를 빼게 되면 73.68%에 해당이 됩니다. 개인 투자자 보유 주식수는 HLB가 73.68%요. 현재 라파스와 소액주주 간의 경영권 분쟁 본격화의 내용을 잠시 한번 우리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게 된다면 HLB를 우리 소액주주가 상당한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 100%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소액주주연대는 잇따른 경영 실책을 이유로 SI Strategic Investor에서 전략적인 투자자 영입을 통한 현 라파스 경영진의 교체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라파스 소액주주연대가 제기한 임시 주주총회 허가 소송을 인용했고,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소액주주연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사측이 주장하는 소액주주의 권리 남용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며 소액주주연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액주주연대는 본격적인 임시주총 개최 준비에 나섰고, 임시주총 안건으로는 사내이사와 사회이사 각각 1명씩 총 2명을 선임하는 의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주성 라파스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현 이사회의 독단적인 경영활동을 견제하기 위해 사내외 이사 신규 선임을 주요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게 됐고, 향후 전략적인 투자 유치를 통한 경영권 교체까지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소액주주연대는 이번 임시주총에서 승리를 낙관하고 있다. 12월 20일 현재 소액주주연대가 확보한 라파스의 의결 주식수는 총 37.83%까지를 주주연대가 확보했고, 사측이 보유한 의결 주식은 25.42%를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수가 깡패입니다. 이만큼을 소액주주가 연을 하고 사측이 25.42%를 하게 된다면 모든 권한은 주주연대가 가지게 되면서 회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HLB는 10.10%대를 바꾸지 못하는 소액주주가 단합이 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소액주주연대는 임시 주총을 통해 사내외 이사 안건을 처리한 후 내년 3월 예정되어 있는 정기 주총을 통해서 추가 이사 교체를 통해 경영권 확보를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번 라파스 임시주총 허가는 소액주주들의 주주 권리 행사를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한다. 저는 지난해 2020년 팬데믹이 생기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주식 투자의 문화의 새로운 뉴 패러다임이 시작이 됐다. 이러한 부분의 활동 역시나 대한민국이 소액주주들이 기존 기업을 환경을 바꾸게 되는 큰 역할을 하면서 대한민국 증시가 2년, 3, 4년 이후에는 글로벌에서 투명하고 대단히 경쟁력 있는 증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최근 카카오페이의 경영진의 주식 매도로 인한 주가 폭락 사태가 벌어지면서 소액주주 반발이 극심한 상황이고 라파스 소액주주 연대도 경영진들의 고점에서의 주식 매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소액주주 연대의 활동이 결국 주가 상승을 통한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회사 경영에 지나친 간섭을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주주들이 조금 경계해야 할 부분이죠. 지나치게 우리가 기업을 망가뜨릴 수는 없고요. 망가뜨려서도 안 되고 좀 더 올바른 소통하면서 투명하게 경영하기를 우리를 바라야지. 그러면서 기업이 잘 환경에 돈을 잘 벌기 위한 HLB 임상 파이프라인의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주주와 공유하면서 나아가는 길, 그럼으로써 자연적으로 주가 상승을 이어져 가야지. 주가 상승의 차익만을 누린다라고 한다라면 대한민국에 있을 기업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권리 남용으로 보기에 부족함으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이 같은 사측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회사가 소통을 하고 투명하고 그러한 부분이 먼저 개선이 되어야 HLB가 장기적인 큰 성장을 이루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다시 한번 라파스의 모습을 보고서 한번 공유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베트남 나노젠의 나노코박스는 윤리위원 만장일치로 나노코박스가 안전성과 보호 효과를 입증했다라고 동의했다. 이와 함께 나노코박스 임상 시험 수탁기관에 20일 오후 3시 이전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나노코박스를 개발한 나노젠에 따르면 임상 3회 이상의 1,004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에게 나노코박스를 2차 투여한 뒤 14일이 지났을 때 이들의 항체 생성률이 96.5%, 혈청 전환율은 99.2%를 기록했다. 이후 1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3비에서는 현재까지 부작용이나 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 반응 등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현재 나타나서 그리고 현재 유럽에서의 노바백스 단백질 제조학 기반의 현재 긴급 승인을 나온 상황에서 나노코박스 역시 보효과가 입증이 된 마당에 좋은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르면 이번 주 올 연내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내피셜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현재 HLB의 수급 상황으로서는 일봉상으로 오늘 HLB는 전체적으로 보면 100원 올라서 35,000원이 안착이 됐고 HLB 제약은 100원 마이너스, 생명 100원 플러스, HLB 테라퓨틱스만 500원 3%의 가격 조정이 나왔고 넥스트 사이언스는 1.13%, 장중에 10%까지 상승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24,500원까지 간 모습. HLB 오늘 공매도를 모습을 보겠습니다. 오늘 공매도는 42,000주가 나오고 평균가는 34,773원이 됐습니다. HLB 생명과학의 공매도는 HLB 생명과학의 공매도 수량은 81,898주, 평균가는 12,525원입니다. HLB 생명과학은 12,000원에 안착이 되었고 분봉을 통해서 가장 이제 서서히 베트남에서의 나노코박스 문제, 그리고 내년 1월에 FAY의 합병 문제, 그렇게 되면 이제 2022년에 현금 창출하는 HLB가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서서히 가장 저점의 모습을 진입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수급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부터를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9,266주가 들어왔고 기관 투자가는 26,451주입니다.
HLB 생명과학 3,800. 외국인이 오늘 어제 큰 폭의 프로그램 매들을 나오면서 오늘은 관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넥스트 사이언스는 어제와 오늘 66,000주, 오늘 또 66,000주를 매도한 모습에 오늘 또 역시 상승한 흐름 526만 9천주의 거래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HLB의 일봉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치 모양이 나왔었고요. 거래량은 997만 주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서서히 하방 경직 자리, 리픽싱 자리에서도 35,800원이기 때문에 34,000원, 33,000원까지 내려가면 참으로 좋을 텐데 왠지 이제는 33,000원이 내려올 가능성은 조금 더욱 낮아졌다. 따라서 34,000원에 진입을 해 봅니다. 분봉의 흐름을 보게 되면 HLB 버튼을 보겠습니다. HLB 이제 낙폭과대가 됐고요. 어느 정도 베트남에서의 그러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모습. 그렇기 때문에 현재 34,000원이 가장 저점이라고 해서 오늘은 여기 이 자리 정도. 네, 여기가 대략 한 500원 정도, 34,500원 이하 정도에선 이제 매수 관점이라 저는 보여지고요. 주가가 더 밀리게 되면 2차, 3차, 3번 정도 최소한 3번은 나눠서 하기 때문에 1차 매수 관점은 아니면 내가 10번, 내년 1월까지는 7번, 10번에 나눠서 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하셔도 좋고요. 저는 일단은 34,300원에 1차 진입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더 좋겠지만 34,000원대는 어느 정도가 이제 불확실성도 해소가 되고 28일 대주주 요건 내일이나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다 말씀을 드렸고요. 대주주 요건으로 이제 어느 정도는 시기가 어느 정도 다가오고 올해에 이번 연도에 이제 보수적인 관점의 시장이 어느 정도 탈피하지 않을까 기대해 보면서 일단은 HLB는 너무 저점 고점 대비 낙폭과대가 됐기 때문에요. 그리고 HLB 생명과학을 보겠습니다. HLB 생명과학도 역시 가장 저점이 여기가 12,000원대가 되는데요. 12,000원대에 하락을 한 경우 한 꼴랑 이틀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12,000 초반 정도에서는 1차부터 들어가면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은 12,100원 정도가 올랐네요. HLB 생명과학의 120만 주의 거래량이 오늘 나왔고 종가는 12,450원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12,000 금방 내지는 이하에서 기다림을 통하면서 단기든 장기든 담아가셔도 저는 괜찮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려야 되겠네. 어떤 부분께서는 꼭 그 32,000원, 33,000원에 지난 봄에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엄청 자랑하신다는 분이 있어서 우리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HLB 생명과학은 12,000원 이하, HLB는 33,000원, 34,000원 이하라면 충분히 괜찮은 자리다라고 이렇게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겠다. 이렇게 자랑은 하지 않지만 농담 삼아서 한번 언급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HLB 제한 14,000원 이하 최근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곳 가격이 얼마인가요? 이곳 가격은 현재 13,800원, 14,000원이라는 가격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보다 내려온 요것을 좀 더 크게 하면은 이것보다 내려온 날수가 바로 이러한 날들이 되네. 이러한 날들 상당히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따라 영상을 찍는데 자꾸 로그아웃이 되는 경우가 많네요. HLB 제약은 현재 14,000원보다 아래에 있는 그러한 거래가 많이 나왔죠. 따라서 현재로 봐서는 가장 13,700원 정도가 가장 그 이하에 아직은 좀 지켜보면서 14,000원대에서 좀 지켜보면서 그 아래 충분히 가능도 할 것 같은데 HLB 제약은요. 어쨌든 14,000원 아래에서는
매도나 이런 부분보다는 매수해야지 이왕의 지사 가장 낮은 위치에서 조금씩 담아가면서 내년 3월, 내년 6월 정도를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넥스트 사이언스는 지나치게 많이 올랐고 고점에서 이렇게 출렁출렁 이미 나오는 것으로 봐서 주의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도 한번 해보고요. 이것은 넥스트 사이언스는 일봉상을 보게 되면 지나치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많이 연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의 팁을 저는 바라보는 팁을 하나 드린다라면 이렇게 큰 거래량이 나왔죠. 오늘 두 번째예요. 전일에 대비해서 큰 거래량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1.13% 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많은 거래량에 의해서 이곳에서의 상승률이 적었다. 그렇다면 하는 것은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익절을 하고자 하는 힘이 강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고점에서 여러분 같았으면 역지사실로 사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주저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현재 이 위치에서는 매수의 힘보다는 익절하고자 하는 힘이 강할 것이에요. 따라서 이곳에서 보게 되면 이 고점에서의 거래량 대비 이러한 도지 캔들처럼 물론 윗꼬리 아랫꼬리가 있으면서 몸통이 작은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추세의 전환을 알 수가 있는 지속 상승이 아니라 횡보를 하면서 다시 가격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 그러나 이제 12월이 마치고 내년 정도에서 나노코박스가 어찌 긴급 승인이 되면서 라고 해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는 추세의 전환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을 화요일 이제는 베트남의 소식, 이제는 리보세라닙의 소식이 나오면서 함께 준비해 가면서 올라가야 될 텐데 아직은 리보세라닙에 대한 언급은 없고요. 지속적으로 현재 고점 대비 상당하게 이러한 상황에 있고 기술적으로는 이미 주가의 사고도 남을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기업적인 환경, 글로벌 시장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충분히 4만 원대에도 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기업적인 환경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적인 환경 그리고 기술적인 환경 모두를 종합해 본다라고 한다면 34,000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HLB 생명과학 12,000원 아래에 가능하다. HLB 제약 14,000원 아래 17,500원 이하라고 한다면 감사함으로 단기, 중기일지라도 저는 매수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화요일 수고 많으셨습니다.